여기 이 베스타 신전을 지나서 저녁을 먹으러 포로 로마뇨를 빠져나가다 보면은 포로 로마뇨에서 가장 중요한 건물이었던 줄리아 바실리카가 보일 거야. 이 건물이 당시에 로마의 정책을 정하던 원로원들의 정부 청사이자 재판과 재원이 이루어지는, 지금으로 치면은 법원 같은 존재였는데, 아니 근데 왕이 있는데 법원이 왜 필요했을까? 왕이 곧 법인데 말이야. 사실 로마의 왕정은 오래 가지를 못해. 얼마 안 가서 무너지는데, 그럼 과연 로마의 왕조는 어떻게 무너지게 되었을까? 저번 에피소드에서 죽은 첫 번째 왕 로물루스를 포함해서 그 후로 약 200년 동안 총 7명의 왕이 로마를 통치한 7왕 시대가 열리는데, 투표로 왕을 뽑다 보니까 이 로마의 왕들 중에는 상인 출신 그리고 심지어 노예 출신도 있었어. 대표적으로 5번째 왕인 프리쿠스가 이탈리아 북부 지방의 상인 출신이었어. 아무래도 상인 출신이다 보니까 왕이 되고 나서 로마의 상업적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게 돼. 하지만 프리쿠스는 귀족들의 지지는 많이 못 받았는데, 그 이유가 바로 그가 순수 로마인이 아닌 북부의 투스카니 출신이었기 때문이야. 예전에 아에네아스가 에투리리아족한테 라틴족이랑 합병을 하자 했을 때 몇몇이 거부하고 북쪽의 투스카니로 떠났잖아. 그래서 당시의 투스카니 출신들이 변방에 떠난 사람들, 즉 외부인 취급을 받았었고, 게다가 프리쿠스는 귀족도 아닌 상인 출신이었기 때문에 왕이어도 약간 귀족들로부터 왕다운 대접을 받지도 못했어. 그리고 이런 약점들은 머지않아 어느 날 밤에 암살로 이어지는데, 프리쿠스 왕의 아내 타니킬은 왕족의 자리를 잃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프리쿠스가 간밤에 누군가한테 부상을 입기는 했는데 죽진 않았다고 거짓말을 하고 자기 아들 수페르부스 왕자를 즉위를 시키려고 해. 근데 아들을 왕을 시키기에 얘가 너무 어린 거야. 너무 어려가지고, 사실 결혼한 지 얼마 안 되는 나이가 좀 있는 딸도 하나 있었는데, 그렇다고 딸을 왕을 시킬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일단 자기 아들 대신 자신이 엄청 아끼는 자신의 믿음직한 사위 세르비우스를 섭정자로 세우고, 나중에 자기 아들 수페르부스가 왕의 자리를 이어받을 수 있게 사위인 세르비우스의 딸과 수페르부스를 약혼을 시켜. 이게 좀 웃긴 게, 사위의 딸이면은 자기 딸의 딸, 즉 손녀거든? 그러니까 자기 어린 아들이랑 자기 손녀를 결혼을 시킨 거야. 자기 아들을 어떻게든 왕을 시키려고. 이게 어린 왕자인 수페르부스 입장에서는 자기 큰 누나의 딸, 즉 자기 조카랑 결혼을 한 거란 말이야. 엄마가 이래야지 내가 나중에 왕이 될 수가 있대. 그러니까 뭐 어쩌겠어, 엄마 말 들어야지. 가족끼리 이게 아무튼 옛날에는 이런 일이 많았으니까. 어쨌든 남편이 암살당한 그 하룻밤 사이에 이 타니켈 왕비가 머리를 엄청 굴린 거지. 이 사위인 세르비우스가 원래 프리쿠스 왕이 상인이었을 때부터 그 집의 노비였는데, 왕비 타니킬이 그 성실함이랑 그런 잠재력이 마음에 들어서 세르비우스한테 자유를 줘. 그렇게 평민으로 올려준 다음에 자신의 딸과 결혼을 시켜서 세르비우스를 자신의 사위로 삼아. 그러다가 이렇게 프리쿠스 왕이 암살을 당하면서 노예 출신의 세르비우스가 로마의 6번째 왕이 돼. 세르비우스는 투표로 뽑힌 왕도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노예로 성공할 수 있다는 그 자수성가의 표본으로 초반에 로마의 평민들한테 큰 귀감이 되어가지고, 귀족들 입장에서는 뭔가 깨름직한데 분위기상 자연스럽게 왕이 되었던 거야. 세르비우스는 고대 로마의 체계를 잡은 왕으로도 유명한데, 대표적인 업적으로 인구조사를 통한 세금제도 개혁, 그리고 계급사회의 건립이 있어. 이때 인구조사를 원활하게 하려고 100명의 시민을 한 조로 묶는 켄투리아라는 조를 짜서 인구조사를 하는데, 이 켄투리아가 학교에서 우리말로 백인대라고 배우는데, 인구조사, 센서스의 어원이 되고, 이게 나중에 로마 군대의 단위가 돼. 이 백인대를 이끄는 사람을 펜트리온이라고, 백인대장이라고 불렀는데, 그 왜 성경에 보면 롱기누스라는 백인대장이 나오잖아. 아니 그냥 대장이면 대장이지 꼭 백인이라고 인종을 짚어줄 필요가 있나 싶었는데, 그 백인대장의 백인이 그 백인이 아닌 100명의 사람을 뜻하는 백인대장이더라고. 아무튼 일단 세르비우스는 인구조사를 해가지고 로마에 총 몇 명이 사는지 봤던 거야. 그리고 묻는 거지. 너네 세금 얼마 냈어? 군대는 다녀왔어? 많이 벌고 많이 냈으면, 거기에 군대까지 다녀왔으면 너는 상류층, 근데 못 벌고 못 냈으면은 너는 하층민. 그렇게 로마의 시민들에게 납세 비율에 따라 계급을 정해주면서 합당한 참정권을 가질 수 있는 정치제도를 도입하게 돼. 당시에 이게 평민들한테 큰 지지를 받게 돼.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 많이 벌어서 세금 팍팍 내면은 높은 자리 치고 올라가서 큰 목소리도 낼 수 있고 하니까
야, 역시 자수성가한 왕이다 보니까 기회 주는 게 남다르구나 하면서 평민들은 좋아라 했지. 그리고 당연히 이런 제도를 이미 고위층에 있는 귀족 원로들은 좋아할 리가 없지. 그래서 어떤 한 인물을 귀족들이 살살 꼬드기기 시작해. 그 사람이 바로 전 왕인 프리쿠스 왕의 아들 수페르부스야. 방금 전에 너무 어려서 왕이 못된 왕자가 있었잖아. 근데 얘가 왕위를 물려받으려고 세르비우스의 딸, 즉 자기 조카랑 결혼을 하게 되잖아. 근데 수페르부스가 크면서 보니까 자기 장인인 세르비우스 왕이 마음에 안 드는 거야. 뭐 옛날에 자기 집 노비였던 게 자신의 왕자들이 낼름 먼저 채워갔다고 생각을 했을 테니까 이 불만을 감지한 귀족들이 옆에서 살살 입김을 넣어가지고 세르비우스랑 수페르부스 사이를 이간질을 시켰던 거지. 그래서 수페르부스는 틈만 나면 장인인 세르비우스 왕을 비판을 해. 노예 출신이고 투표로 정당하게 뽑힌 왕도 아니면서 괜히 인구조사, 막 납세 개혁 뭐 이런 듣기도 어려운 거 해가지고 부의 평준화를 유도하고 평민들의 입지를 너무 높여놔가지고 애들이 큰 소리를 뻥뻥 친다 이런 식으로 비난을 하니까 귀족들이 폭발적인 호응을 해주면서 수페르부스가 고위층의 인싸가 돼. 말만 하면 막 역시 수페르부스 그렇게 이제 그 인기에 힘입어가지고 수페르부스는 저 왕자리를 내가 되찾아야겠다 하면서 로마의 살리터 언덕에서 반란을 일으키게 돼. 이 폭동에서 왕 세르비우스는 귀족들이 던진 둔기에 맞아가지고 머리를 크게 다치고 쓰러지게 되는데 막 저기서 먼지를 자욱하게 일으키면서 갑자기 큰 마차가 황소처럼 달려오더니 피 흘리면서 일어나려는 세르비우스 왕을 밟고 지나가 버려. 그렇게 세르비우스는 살리터 언덕에서 처참한 죽음을 맞이하는데 놀랍게도 그 마차에서 내린 사람은 다름 아닌 수페르부스의 아내, 즉 세르비우스의 딸인 툴리아였어. 자기 남편의 야망을 위해서 자기 아버지를 마차로 치워 죽였던 거야. 그렇게 자기 장인이 죽자 로마의 7번째 왕이 된 수페르부스는 왕궁으로 돌아와서 원로원들을 모아두고 전 왕의 장례식을 어떻게 치를지 투표를 열어. 그리고 그 투표에 응한 원로들은 전왕에게 충성심이 남아있는 잠재적 배신자들이라고 판단을 해가지고 모두 다 죽여버려. 이렇게 대규모 숙청을 하면서 귀족들을 휘어잡고 아주 강력한 권력을 차지한 수페르부스는 쿠데타로 혼란스러워진 민심을 밖으로 돌리기 위해서 주변 국가들한테 시비를 걸고 전쟁할래? 아니면 충성을 바칠래? 라면서 동맹을 빙자한 일방적인 조약을 강요하는데 그 중에 가비라는 도시국가가 이 일방적인 조약을 거부를 하니까 화가 난 수페르부스는 자신의 아들 섹스투스 왕자를 매질을 해가지고 가비로 보내. 섹스투스는 가비 원로들한테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아버지를 향한 복수심을 내비추는데 이 상처투성이가 된 로마의 왕자를 가엾게 여긴 가비의 지도자들은 섹스투스한테 군대를 주고 가서 아버지한테 복수를 하라고 해. 가비 입장에서는 내심 이게 얼마나 좋아. 잘하면 손 안 대고 성가시게 보는 로마를 쓰러뜨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사실은 이게 전부 수페르부스와 섹스투스의 계략이었어. 섹스투스는 조약을 거부한 가비를 염탐하기 위해서 고문당한 척 연기를 한 다음에 의심 하나 안 받고 가비 성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고 예상치도 않았는데 갑자기 덤으로 군대까지 준다니까 낼름 받아먹고 섹스투스는 가비의 성에서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손쉽게 가비를 점령해버려. 그렇게 로마의 주변 도시국가들까지 싹 다 굴복시키고 민심도 성공적으로 환기시킨 수페르부스 왕은 가비를 정복한 아들 섹스투스한테 이제 로마로 돌아오는 길에 충성 조약을 맺었던 도시국가들을 들려가지고 한번 잘하고 있나 거드름 좀 피고 오라고 해. 그래서 돌아오는 길에 섹스투스가 콜라티아라는 땅에 머물게 되는데 완전 기세 등등해져가지고 망나니처럼 구는데도 그 이제 콜라티아의 총독인 콜라티누스가 섹스투스 왕자를 늦은 밤까지 막 극진히 대해줘. 그래서 너무 피곤해진 거야. 그래가지고 연회장에서 잠이 들게 되는데 그 모습을 보고 연회장을 몰래 빠져나온 섹스투스는 콜라티누스의 집으로 가가지고 그의 아내 루크레티아를 협박하고 겁탈을 해. 다음날 아침 도망쳐 나온 루크레티아가 연회장에 잠들어 있는 자신의 남편 콜라티누스를 깨운 다음에 이 사실을 알리고 남편 눈앞에서 자신의 심장을 칼로 찔러가지고 자결을 해요.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막 비몽사몽인데 갑자기 아내가 울더니 자살을 해버리니까 충격을 받은 콜라티누스는 섹스투스한테 복수를 결심하고 아내 루크레티아의 피투성이 유해돼가지고 로마로 향해. 그리고 여기 포로로마니아에 와서 죽은 아내를 짊어진 채로 연설을 해. 민중들이여, 왕위를 찬탄한 자를 향하여 무기를 들라. 이러면서 시민들의 시선을 끌어. 그리고 그 처참하게 죽어있는 여인의 모습을 본 로마의 시민들은 전 왕을 마차로 치워 죽인 폭군 수페르부스와 그의 아들 섹스투스를 비난하기 시작했고 그렇게 나라를 어지럽히는
포악한 왕에 대한 로마인들의 불만은 민중 동기로 이어지게 돼. 수페르구스는 전 왕을 죽인 건 자신이 아니고 마차를 모이던 자기 아내라면서 툴리아를 군중한테 밀치고 닫아놨고, 그 아들 섹스투스는 군중들한테 둘러싸인 어머니를 보고 두려워져서 도망을 가지만 결국 잡혀서 죽임을 당하게 돼. 그렇게 로마의 7번째 왕 수페르구스를 마지막으로 말도 많고 탈도 많던 로마의 왕정이 무너지고, 이제 왕은 지긋지긋하니까 직접 통치를 하자면서 로마에는 시민이 정치에 참여하는 공화정이 들어서게 돼. 이렇게 왕조가 사라지고 공화정이 들어서면서 종전에 왕이 하던 일을 통솔하는 대표기관이 필요해졌는데, 그래서 지은 대표기관이 포도로마뉴에서 가장 중요한 건물인 줄리아 바실리카였던 거예요. 자, 이번 10분 여행에서는 포도로마뉴의 줄리아 바실리카를 지나면서 로물루스로부터 시작된 로마의 왕정이 어떻게 무너지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았는데, 다음 10분 여행에서는 포도로마뉴를 벗어나서 로마의 길거리로 나가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구독과 좋아요는 감사합니다.